안녕하세요, 박이사입니다. 오늘부터는 사업계획서 각 단계에 대한 작성 방법을 알아볼 텐데요. 사업화에 관한 정부 지원 사업 계획서는 크게 4가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문제인식, 실현 가능성, 성장 전략, 팀 구성, 이 4가지 단계로 이루어지고 PSST 사업 계획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부터는 PSST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하나씩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고서에서 제일 먼저 작성하는 문제인식 파트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문제인식 부분은 개발 동기 및 추진 경과, 창업 아이템의 목적 및 필요성, 목표 시장 분석 이렇게 3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2021년까지는 개발 동기 및 창업 아이템의 목적, 필요성 부분만 문제인식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2022년부터는 목표 시장 분석이 문제인식에 포함되었습니다. 개발 동기와 창업 아이템의 목적, 필요성, 그리고 목표 시장 분석은 사업 계획서의 시작이니 많은 것들을 어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심사위원들의 고개가 끄덕여질 만큼 공감을 얻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첫 번째, 개발 동기를 쓰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통계 자료를 통한 수치 제공. 각종 보고서, 기사, 논문 등의 신뢰할 만한 수치를 통해 개발 동기를 써내려고 하는 것은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저는 해외 보고서를 인용해서 플라스틱으로 인한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해외 보고서는 구글 검색을 통해 쉽게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국내 자료는 통계 포털 사이트나 기사, 논문 등을 이용해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통계 자료를 통해 문제점을 제시하는 것은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제가 썼던 개발 동기 부분입니다. 현재 플라스틱으로 인해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알기 쉽게 통계 보고서를 인용해 정확히 전달하였습니다. 자신의 전공 또는 직업, 취미생활 등에서 느껴진 경험. 예비 창업 패키지에서는 대표자의 전공, 경력 등이 개발하려는 제품과 연관성이 높을수록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 지원 과제로 지원을 받았을 때 얼마나 실현 가능성이 높은지도 고려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개발 동기부터 대표자와 관련된 전공, 경력과 부합하면 할수록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저는 플라스틱 금형사출 회사에 몸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플라스틱 문제를 피부로 경험할 수 있었고 관련 내용으로 플라스틱 리사이클을 할 수 있는 창업 아이템 개발에 목적을 두어 설득력이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개발 추진 경과를 보여줄 수 있는 시각화 자료. 창업 아이템에 대해 글로만 설명하기보다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가 생각하고 있는 아이템에 대한 시제품 사진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좋고 사진이 없다면 3D 모델링이라도 있으면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도 어렵다면 스케치라도 해서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시제품, 모델링, 스케치 순으로 중요도가 달라지는데 시제품이 어느 정도 나왔다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증거이며 심사위원들의 이해도도 크게 높아지기 때문에 시제품을 보여주는 것은 중요합니다. 완성도는 높지 않더라도 시제품을 간단하게 만들어서라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앱이나 소프트웨어 쪽은 시제품을 만들기 힘들기 때문에 그래픽 작업을 통해서라도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시제품을 만들기에 스케일이 너무 컸기 때문에 기구 설계된 부분까지 3D 모델링 파일을 첨부하여 보여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창업 아이템의 목적, 필요성을 쓰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동기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 강조. 개발 동기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문제점을 우리가 신나게 떠들었는데 그걸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아이템이라면 의미가 없어지죠. 따라서 내 아이템이 무엇인지 시각화로 설명을 했다면 이제 내 아이템이 어떻게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창업 아이템을 개발하게 된다면 첫 번째, 분쇄 압출 공정을 한 번에 처리해서 편리성을 제공하고 두 번째, 소형화된 장비로 연구소, 메이커 스페이스 등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세 번째로 온라인 마켓을 형성하겠다. 이렇게 3가지 장점으로 폐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제점을 해결했을 때 어떤 것들이 좋아지는지 기대 효과를 명확히 기재. 예전에는 기대 효과 파트가 따로 있었는데 현재는 기대 효과를 작성할 사업 계획서 부분이 없습니다.
따라서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생길 수 있는 기대 효과를 작성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기대 효과를 작성할 때는 원래 정량적 기대 효과와 정성적 기대 효과로 따로 나누어 작성을 합니다. 정량적 기대 효과는 보고서 후반부에 작성할 기회가 있으니 문제인식 파트에서는 정성적 효과 중심으로 작성해 주는 것이 무겁지 않게 도입부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플라스틱 생산량 감소, 탄소 저감 효과, 폐플라스틱 수입 감소 및 국내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제품 제작 증대, 고용과 수출 증대 등의 사회, 환경적 효과를 기대한다고 작성하였습니다. 문제점을 해결하고 사회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간략하게 작성해주는 것만으로도 신뢰가는 보고서의 시작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목표시장 분석인데요. 문제인식 단계에서 목표시장 분석은 목표시장의 규모를 먼저 파악한 후 그 시장의 상황 및 특성, 경쟁 강도, 고객 특성 등을 작성해줘야 합니다. 마케팅에서는 STP와 4P믹스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설명하기도 하는데 저희는 그런 어려운 이야기 없이 시장의 규모를 먼저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시장 규모는 클수록 매력적이지만 터무니없이 크면 심사위원들이 의문을 제기합니다. 시장 규모는 클수록 매력적입니다. 우리가 시작하는 사업의 목표 시장이 커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높아지기 때문이죠. 목표 시장이라는 것은 뭘까요? 전체 시장 중에서 우리가 진입할 수 있는 시장을 목표 시장이라고 정의합니다. 사실 시장 규모를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논문이나 기사, 통계청의 통계 포털 사이트, 민간연구소의 보고서 또는 해외 보고서 등을 찾아보면 얼마든지 시장 규모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창업 아이템의 기술 완성도와 우리가 진입할 마케팅 방법 등을 고려해서 목표 시장을 선정한다면 심사위원들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플라스틱 생산물이 전체 시장이었고 저의 목표 시장은 그중 3D 프린팅 시장으로 한정 지었습니다. 그 이유는 기술적, 마케팅적으로 3D 프린팅 시장을 접근하는 게 저의 아이템과 유리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3D 프린팅 시장의 규모를 알아보기 시작했고 2020년 3D 프린팅 산업 실태조사 보고서를 토대로 3D 프린팅 시장의 규모를 알아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소재 부분과 장비 부분이 타겟이 되었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를 목표 시장으로 선정했습니다. 2020년은 코로나 여파로 시장 규모가 줄어들긴 했지만 2019년까지 연 17% 이상의 고속 성장을 했다는 것을 강조해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시장의 특성, 경쟁 강도, 고객 특성 등을 작성해주면 더욱 좋다. 시장의 특성과 고객의 특성, 그리고 경쟁 강도 등을 적어주면 보다 알찬 사업 계획서가 될 수 있습니다. 실태조사 보고서를 확인해보니 3D 프린터 시장이 가장 응용이 잘 되는 시장은 공공영역, 학교, 지자체 등이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메인 타겟은 3D 프린터를 사용하는 교육기관, 메이커스페이스, 공방 등으로 설정하고 서브 타겟으로는 민간 영역인 기업, 연구소, 개발기업 등으로 설정했습니다. 또한 경쟁사를 간략하게 설명하고 우리 아이템의 장점을 설명해 목표 시장에 효과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 간략하게만 설명했습니다. 문제인식 단계에서 모든 걸 다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제인식 파트에서 목표 시장 분석은 시장 규모의 크기를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나머지는 간략하게만 작성해 주셔도 좋습니다. 후반부의 사업화 부분에 시장 진입 방법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할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제인식 파트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서두에 표현했듯이 문제인식 파트는 사업 계획서의 첫 부분이기 때문에 흥미롭고 공감이 가는 내용으로 작성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러기 위해 통계 자료를 활용하고 대표자의 전공, 경력, 취미생활을 통해 직접적인 경험을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개발 동기에서 표현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아이템이라는 것을 효과적으로 설명하고 아이템에 대한 시각화 자료를 제시해서 심사위원들에게 우리 창업 아이템에 대한 이해력과 설득력을 높여야 합니다. 그리고 매력적인 시장 규모와 특성을 심사위원들에게 어필함으로써 우리 창업 아이템이 가진 매력을 높여야 합니다. 처음부터 많이 어려우셨을 수도 있는데요.
목표 시장 분석만 하더라도 대학에서 2~3시간 이상 수업을 듣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마케팅 전공자가 아닌 우리들이 작성해야 하니 어려울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에게 그런 전문적인 시장 분석이 아닌 고개가 끄덕여질 정도의 합리적인 주장을 펼쳐나가는데 초점을 맞추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PSST의 두 번째 단계인 실현 가능성 파트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박 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